미국의 정부 강요가 대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원차이나 하나의 차이나 정책에 의해서 대만은 일국 이체제일 뿐이지 중국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고 중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만은 철저하게 중국의 한 지방처럼 취급되도록 중국의 외교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부의 강요를 대만에 보냈습니다. 자, 이러자 중국은 이건 아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다니 안 된다 해가지고 중국은 전투기를 띄워가면서 대만과의 중간선, 즉 국경에 해당되죠. 그걸 침범해 왔습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를 한 이후에 41년 만에 최고위급을 내세워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어 버렸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이제 결별하겠다고 제가 전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결별을 했습니다. 하고 대만하고 41년 만에 최고위급을 보냈고 중국은 2016년 이래 세 차례에 불과했던 중대 도발, 즉 전투기를 영공을 대만 영공으로 진입시킴으로써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대만을 고리로 서로를 압박하면서도 아직은 상징적 대결에 그치고 있지만 군사 충돌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계속 대만을 부추기고 반대로 중국은 대만을 계속 옥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격한 반응보다 미국과 대만 간 교류의 의미를 표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너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중공이라고 부르고 시진핑 자체에 대해서도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냥 General Secretary, 총비서 정도로 부르겠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슨 주석이냐? 주석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프레지던트라고 했던 것을 General Secretary로 확 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규정한 2018년 대만 여행법 위력을 새삼 확인하면서 이번에 갔던 사람은 보건부 장관이었는데 정치적 세계는 상당히 약하죠. 그래도 장관급 세크리터리급을 보낸 것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0년 대만과 맺은 일종의 FTA가 있는데 이게 ACFA인데 이것을 폐기할 것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즉 대만에다가 중국 시장을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그런 카드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카드 꺼내들면 대만과 중국은 경제전쟁을 넘어서는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생명줄을 끊는 거니까. 대만에서 올해 이를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바로 ECFTA의 종결 문제였습니다. 이게 되면은 제조업 취업 인구의 30% 이상인 석유화학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반대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원래 독립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만은 독립해야 한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도의 RCEP에서 배제된 대만의 고립이 겁이 나지 않는다라는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차이잉원이죠. 차이 총통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믿기 때문이겠죠. 다만 대만을 고리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표면적으로 일어난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아예 중국을 국가로 즉 중국이라는 명칭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으로 호칭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호칭도 주석에서 총석이 정도로 격화시켜버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약을 노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이제 상대를 우리랑 동반자 이런 레벨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하고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던 총영사관 한 개를 폐쇄했고 중국도 하나 폐쇄했습니다. 서로 카드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영사관 폐쇄와 대만 방문이 같은 선상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카드가 거기 있느냐. 거기 보낸 사람은 보건부 장관일 뿐입니다. 보건부 장관이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 긴장이 어디서 터지느냐. 제가 약 한 3주 전에 미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 중 일부를 폭파해버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날 분위기가 잡힙니다. 뭐냐? 드디어 이것을 중앙일보에서도 취급을 하네요. 홍콩 언론이 미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주 전에 제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브리핑 해드렸는데 3주가 지나서 그 가능성은 더 커졌다. 그때만 해도 설마 그려라. 설마 미국이 거기까지 하겠느냐라고 댓글 다신 분들 계십니다. 이제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만약 폭격이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11월 달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내다보았는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중국해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무역 분쟁, 대만 문제, 질병 재난 사태 이런 것들을 다 겹친 데다가 거기서 홍콩 보안법까지 겹치면서 갈등을 빚던 미국과 중국. 남중국해에서 7월 달에 동시에 군사 훈련을 하면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미국은 대치 상황이 있고 없고 간에 정찰기를 계속 여러 종류의 정찰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3, 4회 중국 해안과 남중국해를 계속 정찰합니다. 미국이 정찰을 자주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곧 포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미국 공격 수법은 항상 그렇잖아요. 어디에 미사일 기지가 있고 그 미사일 기지를 조정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가 어디 있느냐 이것부터 다 하나하나 파악하고 도상연습 다 합니다. 도상연습이 뭡니까? 이 실제로 폭탄 떨어뜨리는 연습만 안 하다 뿐이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작전 D-Day H-Hour가 딱 주어지면은 바로 가서 실행해보는 게 미국의 전략기입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정찰입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정찰기가 남중국해를 하루에 3 내지 5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싹 지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를 가끔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전략폭격기한테도 지형지물을 익숙하게 익히도록 만듭니다. 갑자기 모르는 데 가는 것보다는 좀 알아놓는 게 낫죠. 아무리 전자적으로 다 지도를 찾아내지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이 이런 강도 같은 짓을. 자, 중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여기 말레이시아예요. 여기 브루나이예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구단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베트남 앞쪽까지, 말레이시아 위쪽까지, 브루나이 앞쪽까지, 필리핀 앞에까지 이렇게 쭉 해. 이거 우리 땅, 내 땅. 이런 강도짓을 해놓고 이 안에다가 정확하게 몇 군데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었냐면은 사실 가보면은 섬이 좀 웃기는 섬이에요. 그 콘크리트를 쇠를 부어가지고 비행장을 쫙 건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행 조종사, 정비원들이 묵을 수 있는 집도 다 지어 놓습니다. 물부터 안 나니까 물부터 생수부터 공급 다 받아가면서 다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군데 비행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디섬 수비 산호초, 피어리스 크로스 산호초, 미스치프 산호초, 스카르보로 모레톱. 자, 여기서 각각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한번 만들어놨습니다. 자, 지대공 미사일. 요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이 여기 이렇게 구워져 있죠. 그럼 정찰기가 요 스카르보로 모레톱 여기는 사정권이 없습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미국이 폭파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비행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렇게 아직 군사시설이 안 돼 있는 데를 먼저 미국이 폭격을 하는데 11월 달 전에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벌써 다른 데서 평가가 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여기를 치겠다고 지금 어디서 발표를 하고 있냐면 홍콩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도 정보가 나오고 있고 그게 다 언론에 보도가 다 됐어요. 외신에는 이미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도 퍼져 있어요. 이거 뭐 영어 조금만 하면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포격한다면은 이게 산호초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호초. 산호초가 자라면은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러고 땅처럼 돼버려요. 크지는 않아요. 독도보다 작거나 크거나 막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미국이 폭격을 하면은 여기서 만약 비행기가 뜰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여기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포격해가 들어갑니다. 미국이 계획은 그래요. 들어가면서 요 지대공 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비행기가 지금 현재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항행 작전으로. 여기 지금 현재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은. 겁을 하나도 안 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시기까지 정해놓고, 자, 우디 섬에 다음에 우리가 갈 테니까, 폭발을 하러 갈 테니까, 왜 우리가 폭파하는지 명분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명분은 이래요. 자꾸 여기서 영유권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예 영유권 싸움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코딱지만한 섬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중국 여기서 나가세요. 이 코딱지만한 섬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나가세요. 중국이 이걸 가지고 자기네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나가기 전에 여기부터 쳐가지고 섬을 하나씩 없애버립니다. 그럼 영유권 주장이 안 되죠. 섬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싹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는 핵무기는요, 거대한 핵무기가 아니라 축소된 핵무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워낙 작아요. 워낙 메가톤급, 킬로톤급까지도 내려올 정도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냥 비행기 밑에다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폭발한 장면인데. 자, 작고 조정 가능한 이런 핵무기를 자꾸 개발해가지고 전력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무기 아니라도 됩니다. 기존 폭탄으로도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른, 이게 뭐 산호밖에 없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 덩어리, 독도는 바위 덩어리잖아요. 여기는 바위 덩어리 섬도 없어요. 그냥 산호초예요, 산호초. 산호초가 물 밖으로 좀 나와 있는 거지. 그냥 재래식 폭탄으로 미국의 전력이면 30분이면 깨끗하게 이건 흔적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싹싹 없애 들어가면서 나가라 하고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영유권 주장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냐. 그러면 중국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합니다. 여기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전폭기가 들어오면은 격추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사정권이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그 미사일 기지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레이더 기지만 없애버리면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정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찰기가 아예 내놓으라는 듯이 이 위로 휘휘 날아다니면서 정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너가 나를 떨어뜨리겠느냐? 떨어뜨리면 그건 바로 전쟁이니까 못 떨어뜨릴 것이다 하고 왔다 갔다. 배도 왔다 갔다, 이 자유의 항행 작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군함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은 그래도 계속 비행장 만들고 거기다 설치하고 있어요. 이제 최후 통첩이 가겠죠. 여기 한 두어 군데 하고 나서는 이 세 번째는, 자, 우디섬이 될지, 수비 산호초가 될지, 피어리스 크로스가 될지, 미스치표가 될지, 어디에 한 군데 정해가지고 거기서 안 나가면, 며칠까지 안 나가면은 우리는 작전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하고 통지를 하겠죠. 받지 않냐, 산호초 없어지는 거. 그러면 영유권 주장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지 않냐. 평화로운 바다로 그냥 가져가자 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대만을 살짝 건드리는 게, 지금 미국이 대만에 보건부 장관 보내가지고 살짝 건드려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킨 거, 이거는요, 쇼입니다. 쇼. 성동격서 작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답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요거만 해결해버리면 중국의 야욕이 끊기게 되면은 다 해결됩니다. 다. 그게 올해 11월 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큰 작전이 아니라는 점. 산호초 몇 개 없었는데 그 뭔 대단히 큰 작전이겠습니까? 산호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는 비행장하고 뭐 이렇게 몇 킬로 되는 이걸 콘크리트를 때려 부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 역시도 뭐 계산할 거 있습니까? 재래식 폭탄
커다란 거 몇 개만 떨어뜨리면 깨끗이 물속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죠. 다만 거기서 전투기를 띄울 것이냐. 중국산 전투기를 띄운다고 하면 미국산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가 붙으면 게임 시작도 못 해봅니다. 중국산은 아예 시작도 못 해봐요. 그냥 뜨는 순간에 날아가 봅니다. 미국의 레이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A사 레이더를 만드는 거죠. 아, 정말 기적 같아요. 그 A사 레이더 그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A사 레이더를 우리나라로 드디어 장착을 할 준비까지 하는데 미국은 그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비행기는 뜨는 순간 격추해요. 그냥 뜰 때 바로 격추해요. 저 공중으로 좀 올라왔다면 더 보기 좋게 격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저기서 야욕이 꺾이지 않을까. 미국은 그걸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손보는 게 제일 좋다. 중국 본토니 어디니 가면 너무 커지잖아요. 국지전이 안 되고 전면전이 되버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손볼 수만 있다면 미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죠. 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미국의 전략개념이 발표가 돼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전략개념을 중국의 언론과 홍콩의 언론, 기타 등등 외신들이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외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나면 그 다음 전쟁이 터지죠. 미국은 정보를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흘리는 거예요. 흘려. 자, 이제 이 홍콩 쪽에도 좀 살짝 흘렸다가 중국 쪽에도 슬쩍 흘렸다가 유럽 쪽에도 슬쩍 던졌다가 이렇게 던지다가 하다 보면은 쫙 중국을 향해서 정보가 보이게 돼서 들어가죠. 중국은 그 흘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번에 뭐 흘렸구나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대응책을 제대로 세우고 덤벼들 수 있을까?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중국이 더 커져버리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금 뚱풍 21, 뚱풍 26 이런 시리즈만 해도 무서워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뚱풍 30, 뚱풍 40 이런 거 진짜로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 다량 보유하기 전에 지금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11월 대선 전까지, 12월에 대선 일이니까 전까지 트럼프가 큰 결단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건 완전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 바다를 이렇게 다 내 땅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중에서도 베트남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필리핀 뭐 해가 다 모든 나라들은 이 작전을 엄청나게 환영할 거 아닙니까? 정말 잘 됐다. 중국이 가만히 자기 영유권만 주장하고 있는 줄 압니까? 주변에 있는 어선들 막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니까 두테르테가 열을 받아가지고 미 칠함대 여기다 다 배치해보라 그러잖아요. 두테르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자 두테르테는 필요 없다고 아까 논문에서 나왔었죠. 보고서에서. 자, 이러한 모든 갈등 구도를 한 방에 깰 수 있는 전략을 눈으로 보고 트럼프가 안 할 사람이냐?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제가 브리핑 해드린 지 3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나라 국내 언론까지 이것을 그것도 제법 메이저급인 중앙일보가 이것을 취급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